너희들 마음에 안 들어? 너희들 무덤으로 선산 무덤 들어갈 거야 하고 그러면은 전부 다 넘어지는 거예요. 자기 선산 파헤쳐져가지고 기분 좋은 사람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죠. 그러나 무슨 말 한마디 할 수 있었습니까? 아무 소리도 못하고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저희 선산을 좋게 봐주셔서 이러고 이제 물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요 80리 바운더리 밖을 벗어나면 산다 안 산다? 선산이 무사하다 안 무사하다? 무사하죠. 그래서 요쪽으로 80리를 딱 벗어난 곳에 있었던 것이 뭐다? 용인이에요. 그럼 용인에다가 묻으면 물론 여러 가지가 있는데 80리 밖에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용인에 좀 터가 많았을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무슨 말이냐? 사후에 죽은 후에는 용인의 명당 많다는 소리가 있는 거예요. 용인의 명당 많다. 그러니까 안전지대란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용인의 명당이 다 차고 나니까 이제 어디로 내려올지도 모른다. 이 밑에 동네로 또 내려올지 모른다. 이거 여기가 어디냐? 진천이라는 곳입니다. 이 진천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이 자꾸 사람들이 용인에 선산 무덤들이 다 생기고 나면 우리 진천까지 내려오지 않을까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용인에 명당 많다? 진천에는 명당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앞에다가 우리 진천은 어떤 마을이다? 생거 진천. 살아서 거주하기에는 좋은 진천이다. 화면으로 한번 보실까요? 자, 중부고속도로를 따라서 진천 IC로 딱 진입을 하면 이런 돌이 보여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느냐? 사진과 같이 생거 진천, 살기에는 좋은 우리 진천 땅이다. 이렇게 해서 자기네들은 흉당을 안 하면서도 잘 삶터로서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이쪽 부분에 또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원 80리라는 소리가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어디서 나오느냐? 영조. 자, 이쪽은 지우고요. 이제 영조의 아들이 누굽니까? 사도세자죠. 뒤지 속에 죽었다는 사도세자. 사도세자의 아들이 누굽니까? 정조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발생이 되는 거예요. 영조가 사도세자를 보름 만에 굶겨 죽입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목격하고 정조가 자라나게 되죠. 그래서 정조는 사도세자에 대해서 너무나 효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너무 불쌍하게 우리 아버지가 죽었다 이거라. 그래서 맨 처음에 사도세자는 흉당에 묻힙니다. 그리고 왕세자에서 폐위돼서 죽었기 때문에 능이라고도 못 쓰는 거예요. 자, 왕능을 보면은 왕족이 죽었습니다. 왕족이 죽었을 때는 세 가지의 호칭이 있어요. 능, 그 다음에 원, 요, 이렇게 왕족이 죽었을 때는 세 가지를 쓰게 되는데, 자, 요 한자를 좀 바꿀게요. 능은 누구한테만 쓰는 말이냐? 왕과 왕비에게만 씁니다. 딴 사람한테는 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힘이 많았던 사람이라도 왕과 왕비에만 쓸 수 있어요. 그 다음 원은 그 밑에 단계로서 왕세자나 왕세자 비, 그 다음에 아주 가까운 친척들한테는 원이라고 썼으며 그것도 안 되는 왕족들은 묘라고 칭하게 됩니다. 사도세자는 왕세자에서 폐위되었기 때문에 왕세자 원도 못 쓰고 묘라고 쓰는 겁니다. 우리 광해군 폐위된 사람이 두 사람 있죠. 하나는 연산군이요, 한 사람은 광해군이라. 이 두 사람 묘를 전부 다 뭘 한다? 능이나 원이라고 칭하지 않습니다. 광해군 묘, 연산군 묘라 칭하는 겁니다. 자기 아버지도 묘로서 능이 흉당에 들어가니까 정조 마음은 아프다 안 아프다? 아프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왕이 딱 되자마자 이거를 지금 그러면 어떻게 묘에서 추존을 시켜서 올릴까 생각을 한 거예요. 결국엔 능까지 해냅니다.
나중엔 어디까지? 육능이라고까지 이제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죽어서 아버지 옆에 같이 싹 들어갑니다. 그래서 건능이라고 하는데, 자, 사도세자가 다른데 흉당에 묻혔다가 이제 정조가 어디가 좋은 명당터가 있을까 하고 막 알아본 거예요. 그랬더니 수원에 멋진 터가 있사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면은 수원을 한번 가보자. 이러니까는 가봤더니 진짜 명당이에요. 정조가 풍수를 알았을까요? 알았습니다. 조선 임금 26대 왕까지 있는 중에 풍수의 대가의 왕을 찾으라면 두 사람을 찾을 수가 있어요. 수양대군 세조요, 둘째가 정조입니다. 그 두 사람은 당대의 풍수 실력가들을 가졌던 직관들이나 그 다음에 정승 판스들의 실력들을 능가할 정도의 실력을 가졌던 사람이 세조 수양대군과 정조입니다. 그 정조가 여기 딱 와보고 나니까 이 정도 땅이면 내가 선왕을 모실 수가 있겠다. 그래가지고 딱 옮기려고 하는데 그 산이 어떤 산이냐? 화산이라고 하는 산이에요. 근데 신료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상감마마 80리를 벗어나옵니다. 아니되옵니다. 진짜 80리로 벗어나느냐? 그러니까 예, 그렇사옵니다. 근데 나는 옮기고 싶은데 어떻게 하리? 그래도 아니되옵니다. 다른 터를 구해보시옵소서. 80리 안에. 고민하다가 이게 또 발동하는 거예요. 끝까지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정조 임금이 뭘 하느냐? 그럼 정 안 되겠느냐? 예, 그렇사옵니다. 그러니까 알았다. 왕명으로 명한다. 앞으로 수원은 80리로 하라. 이래가지고 왕명으로서 수원이 80리로 경계 바운드리가 이렇게 딱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를 이제 화산으로 옮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화산에는, 이 산에는 이미 뭐가 있었다? 수원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었어요. 그거를 옛날 말로는 수원읍치라고 합니다. 마을이 이미 살고 있는 뒷산에다가 아버지 봉분을 놓고 싶은 거예요. 큰일 났네. 옛날부터 마을에서 내려오는 상황을 보면 못한다 그랬거든. 그래서 수원읍치를 팔달산이라고 하는 곳으로 북쪽으로 2주를 전부 다 주민들을 옮기고 그리고 화산에다가 놓게 됩니다.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 사진이 사도세자를 정조가 옮긴 육릉입니다. 자, 이 산은 뒤에 화산입니다. 그리고 물론 산 모양새도 풍수적으로도 꽃 모양입니다. 그래서 산 기운을 조금 더 우리 아버님에게 더 주고 싶어가지고 왕릉에다가 특이한 어떤 풍수적인 인테리어를 합니다. 자,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 봉분 밑에 이렇게 둘러싼 것을 병풍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병풍석의 문양들을 보면 자세히 보면은 꽃 문양이에요. 뒤에가 화산이므로 병풍석에도 꽃 문양을 사용했던 거예요. 자, 또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그 앞에 있는 장명등입니다. 그럼 장명등도 이 문양들을 보면은 그대로 또 꽃 문양을 다 집어넣어 놨어요. 정조가 꽃을 좋아한 게 아니고 사도세자가 꽃을 좋아한 게 아니고 그 뒷산, 그 주변산이 꽃산, 화산이었기 때문에 그 산기운을 더 받고자 꽃 문양을 놓은 거예요. 그럼 화산을 벗어난 다른 산에서, 꽃산도 아닌 다른 산에서 저런 병풍석에 꽃 문양을 넣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도세자 무덤에서 정조가 그렇게 했으므로 다른 산 가서도 왕릉에서 그랬으니까 우리도 똑같이 베끼자 하고 꽃 문양을 집어넣기도 한단 말입니다. 딴 산 가서도. 그럼 그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베끼기 무덤 하다가 잘못되는 경우도 참 많더라. 자, 그 다음 왕릉에서 또 다른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무인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 무인석이라는 말은 무슨 소리냐? 봉분이 있고요. 이제 이걸 곡장이고 뒤에서 산줄기가 내려오고 이제 인근 봉분이 있습니다. 봉분 앞에 여기 이제 석상들을 세우는데 여기 문인석이고 여기가 무인석입니다.
그럼 문인보다 무인이 좀 직급이 낮았으므로 문인을 좀 더 봉분 옆에 가까이 된 거예요. 이 무인석은 문제는 왕릉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문인석은 다른 선산 무덤에 가서도 문인석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조선 왕릉 이외에서 무인석을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무인석은 뭐를 상징한다? 그래야말로 병권을 상징합니다. 군사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다른 선산에서 무인석을 사용을 했다면 이거는 영모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무인석을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왕의 형제라도 사용을 못했습니다. 왕과 왕비릉, 능이라고 칭해지는 것에만 무인석을 사용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무인석이 재밌는 것이 왕릉을 돌아다니다 보면 그 죽은 왕이 권력이 컸고 그 다음에 멋진 왕이었고 힘센 왕이었으면 무인석도 근엄해요. 근데 힘이 없었던 왕들의 무인석들을 보면 배시 웃고 있고 부드럽고 연약한 표정의 무인석들을 또 갖고 있는 것이 또 재미있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자, 무인석이 여기에서 사진에서 보면 봉분이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문인석입니다. 그 다음 그 하나 더 밑에 무인석이 여기 있습니다. 지금 이 능은 태조 이성계의 능인데 무인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무인석입니다. 장군복을 입고 칼을 차고 이러고 근엄하게 있는 표정이에요. 자, 그러면 이 왕릉에만 있는 것이 이제 아주 이상한 곳에 있기도 합니다. 자, 다음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 어린이 대공원입니다. 서울 어린이 대공원은 옛날에 1900년 초에 유릉이라고 하는 능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흔적도 없어졌어요. 가서 이렇게 보니까 누가 올라가 있더라? 유릉은 딴 데로 갔고요. 조만식 선생 동상이 거기에 올라가 있었어요. 그러면 유릉 시체는 옮겨졌습니다. 나머지 돌조각들, 성물들은 여기에도 돌조각들이 호랑이, 돌로 만든 호랑이, 돌로 만든 양, 돌로 만든 호랑이, 돌로 만든 양, 무인석이 타는 말, 문인석이 타는 말, 이런 돌조각들이 이제 흩어져 있는데 이 유릉의 어린이 대공원의 무인석을 저희들이 찾아냈어요. 어디가 있어요? 이 무인석들이. 시체는 유릉은 딴 데로 갔고 여기가 무인석이 있습니다. 여기도 무인석이 있습니다. 이 누굴 지키고 있습니까? 뒤에 슈퍼마켓 매점을 지키고 있어요. 문인석이 뭔지도 모르므로 슈퍼를 지키고 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빨리 문화재가 원위치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무덤 공부를 이 강의를 보면서 행여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반드시 왕릉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왕릉은 그때 당시 최고의 직왕, 최고의 풍수가들, 최고의 실력을 가진 정승들, 판서들이 모여가지고 왕릉을 택지했기 때문에 하자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석과 표본을 제대로 보여주시려면 왕릉 가서 보시면, 거기서 공부를 하시면 가장 맞겠다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조선 왕릉에 대해서 형태를 한번 살펴봤고 그 다음에 수원 80리를 통해서 조선 왕릉을 보았습니다. 자,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